도로 위 정차한 검은 차의 앞뒤로 순찰차 2대가 바짝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경찰관들이 창문을 두드리자 네. 갑자기 이 차량 어? 순찰차를 밀고 나가면서 도주를 시도합니다. 어! 곧바로 경찰이 차량의 보닛 위에 올라탑니다. 어허. 그런데 이 차량 멈추지 않고 10여 미터를 더 직진한 후에야 네. 순찰차 3대의 도주로에 막혀서 멈추게 되는데요. 아하. 운전자는 무사히 검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차량에 매달렸다 떨어진 경찰관 2명이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만취 운전자가 도로 한복판에서 시동을 켠 채 자고 있었습니다. 운전자를 깨워서 시동을 끄고 하차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운전자가 차량을 출발시켜서 도주를 시도했고 순간 시민들 2차, 3차 사고가 예상이 됐기 때문에 바로 순찰차 3대로 만취 차량 주변을 완전히 에워싸서 도주를 막고 현행범으로 체포를 한 것입니다. 도주를 막기 위해 차량 보닛에 올라탄 경찰관이 3단봉으로 이제 앞유리를 깨려고 올라갔었는데 이게 떨어지면서 부상을 입었고요. 또 다른 한 명의 그 경찰관은 조수석의 문을 붙잡고 따라가려고 했는데 역시 그냥 차가 출발하면서 얼굴 등에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치료를 받고 있고요. 사건의 맥락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제 오전 3시 50분경입니다. 서초구의 그 반포대로 인근이었고 도로 중간에서 차가 안 움직인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합니다. 그런데 차량 안에 시동을 켠 채 그냥 잠들어 있는 운전자가 발견이 된 거죠. 아이고. 음주 측정을 시도하기 위해서 차 문을 두드려 보지만 불응한 채 그냥 또 차를 밀고 나가면서 도주를 시도합니다. 요 대로였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순찰차를 그대로 밀고 나갔고요. 아하. 다행히도 10m가량 직진한 다음에 순찰차 석대가 아예 에워싸다 보니까 거기에서 멈춰 세웠고 현행범으로 운전자가 체포가 됐습니다. 저 무슨 생각으로 왜 무슨 잘못 왜냐면 순찰차를 보고 현장에서 내뺀다는 건 우리가 십중팔구 뭔가 캥기는 구석이나 뭐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왜 그런 거예요? 술 먹고 그런 거죠. 만취 상태에서 하하, 운전을 한 참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술이 진짜. 아까도 뭐 첫 번째 소위 또 우리가 음주운전이었는데 음주운전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아니, 진짜? 그러니까 이게 나이도 20대더라고. 20대 하하, 남성인데 참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가 0.08이거든요. 네. 이 수치보다 2배 넘게 마셨어요. 완전 만만취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퍼마신 상태에서- 겁니까 진짜? 그러니까 가다가 세워놓고 잠을 자고 있죠. 정신이 잃을 제정신이 정도로, 네. 아니죠. 그런데 그러면 저렇게 나쁜 짓을 했으면 순수히 내려서 음주 측정 받고 네. 처벌받고 이러면 되잖아요. 아하. 위험하게 경찰을 매달고 운전을 합니까? 저건요 제가 볼 때 정말 나빠도 몇 배가 나쁜 거예요. 아하, 네. 제가 이제 욕 같은 걸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목사님이 뭐 아유,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돼요. 근데 어쨌든 네. 저렇게 음주운전하면서 사회에 피해를 입히고 경찰들에게 공권력도 무력화시키고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 정말 오랫동안 운전을 못하게 만든다고 맞아요. 저는 생각하고요. 네. 저 사람 그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도 모자라서 경찰을 저렇게 피해를 줬으니까 엄중한 처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일단 저 사람이 저렇게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동적인 성격의 사람의 가능성이 아하. 높고요. 그런 다음에 술을 먹으면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유치한 행동도 하고 아무것도 화를 내잖아요. 바꿔 말하게 되면은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력이 술에 취해 있는 동안은 저 사람이 20살이지만 5살이나 4살의 판단력을 지니게 되는 거예요. 더더욱 운전대 잡으면 안 돼요 진짜. 네. 저런 인간 평소에도 그러면. 네. 그러니까 딱 그러자마자 마치 5살 아이가 갑자기 사람들이 오면 확 달아나듯이 일단 달아나는 못났다, 본능이 진짜. 작동이 되는 거죠. 네. 근데 허정회사 우리가 저걸 그냥 분노만 하고 혀를 끌끌 찰고 그렇게만 끝낼 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뉴스파이트가 늘 음주운전 이 사고는 거의 매번 하루에 한 건 정도 이 고발을 하는데 그럼에도 왜 대한민국 땅에서 음주운전 4글자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강력하게 좀 처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모든 사건에서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음주운전에서만큼은 처벌을 정말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일본에서요. 1999년도에 네. 술에 만취한 트럭 운전자가 여행 중이던 일가족의 차를 충격해서 이 차 안에서 불이 났는데 어머나. 자매가 사망을 하게 돼요. 어머나, 어린 어머나. 자매가. 그런데 이 운전자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징역 4년 처벌이 고작이었어요. 에? 그때 일본에서 최대 형량이 징역 5년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음주로 인한 그 형량이. 그렇죠. 그래서 일본 전역에서 정말 엄청난 공분이 일었고 이걸 계기로 일본에서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최대 30년형의 징역형까지도 내릴 수 있도록 법을 바꾸었고요.
동승자라든가 방조자도 굉장히 무겁게 처벌을 하고 양형도 실제로 굉장히 무겁게 내렸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매해 1,000명에 이르던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700명, 400명 이렇게 훅훅 떨어지는 게 수치로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오. 그리고 2022년 기준으로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우리나라와 일본이 무려 7배가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 13만 건인데 일본 2만 건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보고 정말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우리는 양형 기준이 있어서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규정은 하고 있지만 가중이 된다고 해도 최대 8년으로 양형 기준이 권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처벌이 강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20대 남성도요. 음주운전죄뿐만 아니라 이렇게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이 혐의까지 적용이 돼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요. 무겁게 처벌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